손가락 관절염 수술 없이 고쳐집니다. 10분 투자로 손가락마디 통증 싹 사라지는 기적의 초간단 비법. 손가락 아픈 거? 나이 들면 다 그래. 파스나 붙여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손가락 통증을 방치하고 계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전문의는 손가락 관절염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 망가지고 나면 정말 많이 후회한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많은 손가락 관절염 환자들이 수술 없이도 완치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놀라운 소식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손가락 관절염의 숨겨진 진실부터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초간단 10분 치료법, 그리고 무릎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명쾌한 설명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픈 손가락, 아픈 무릎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손가락 관절염,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 손가락을 몇 번 움직였는지 지금 셀 수가 있으세요? 세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죠.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손가락 움직임을 사용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글씨를 쓰고 컴퓨터 타이핑을 치고 심지어는 핸드폰 스크롤을 내리는 동안에도 손가락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염이 생긴다는 사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손가락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사노동. 남성보다 여성들이 집안일을 통해 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리 가사분담을 해도 주부의 손은 늘 바쁘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완경기를 거치면서 호르이 감소하면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가락 관절염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하네요. 다른 관절염과의 차이점. 다중관절 침범, 손가락 관절염은 보통 여러 마디를 동시에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뻑뻑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특히 뻑뻑하고 불편하며 활동을 시작하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 변형, 손가락은 살이 얇아 조금만 변형이 와도 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통증, 관절염이 아닐 수도. 오진의 위험성.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에는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 수지 등 다양한 질환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관절염, 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붓습니다. 특히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검지, 중지, 약지의 중간마디나 끝마디에 통증이 많습니다. 방아쇠 수지, 손가락이 덜컥덜컥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주로 손바닥과 가까운 마디를 침범합니다. 터널 증후군, 손바닥 전체가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문의는 손 질환은 본인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배제해야만 정확한 손가락 관절염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없이 고치는 기적. 10분 이것만 따라하세요. 내 손가락이 미스코리아처럼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미 휘어진 손가락이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의는 대부분의 손가락 관절염 환자들이 수술 없이 좋아진다고 말하며 다음의 초간단 치료법을 추천합니다. 10분 온수 찜질. 방법.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손을 10분씩 담그세요. 세수대에 물 받아서 변 보는 동안 해도 오케이. 효과. 혈관이 확장되어 피가 잘 돌고 뻣뻣했던 조직들이 풀어지면서 통증 완화 및 관절염 진행을 늦춰줍니다. 천년묵은 진흙팩보다 효과 만점. 초간단 손가락 스트레칭. 손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구부립니다. 5초 유지. 다시 편 후 손가락을 뒤로 젖힙니다. 5초 유지. 앞뒤로 당겨서 스트레칭합니다. 5초 유지. 각 동작을 10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손가락 근육을 강화하고 뻣뻣함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꾸준히 온수 찜질과 스트레칭만 해도 손가락 관절염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잠깐! 비싼 치료 굳이 필요 없다. 사람들이 돈 안 드는 걸 얘기하면 그거 말고 특별한 거 없냐고 물어봐요. 비싼 치료는 뭔가 받은 것 같지만 웬만한 건 온수 찜질과 스트레칭으로 다 정리됩니다. 약물 치료는 어떻게? 세 알의 법칙. 손가락 관절염의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약은 보통 세 알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네요. 급성기 약물, 진통 소염제 플러스 근이완제 플러스 소화제. 유지기 약물,
연골 보호제 플러스 혈액순환 개선제 플러스 소화제, 필요시 진통 소염제 추가. 소화제는 왜? 진통 소염제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약에 대한 반응이 강할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무릎 통증, 당신의 오해와 진실. 손가락뿐 아니라 무릎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무릎 통증 역시 손가락 관절염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 노화 현상. 무릎은 체중을 가장 많이 지탱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관절이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과도한 사용 및 손상. 젊은 사람들의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 연골 손상, 인대 손상 등 외상으로 인한 관절염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렁뼈 손상. 특정 각도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걷다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물렁뼈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에 물이 찼다면 물의 색깔을 확인하세요. 맑은 노란색 물,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기름칠하는 느낌으로 물을 빼고 관리합니다. 피 외상으로 인한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손상 등 무릎 안쪽 구조물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고름, 침을 잘못 맞거나 균이 들어간 경우 등 극히 드문 경우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 치료의 핵심은 시기와 나이. 무릎 관절염 치료는 환자의 나이와 관절 손상 정도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환자 50대 이하,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기 위해 줄기 세포 시술, 교정술 등 보존적 치료에 집중합니다. 고령 환자 70대 이상,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지만 수술 후 관리 및 재수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관절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수명이라고 하네요. 주사치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연골주사 기름칠 효과, 무릎 관절액을 보충하여 윤활 작용을 돕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뼈주사 스테로이드,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지만 연골 손상 및 혈당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생주사, DNA, PRP, 콜라겐, 골수 줄기세포 등 혈류 개선, 연골 구성 성분 보충, 인대 강화 등 재생 효과가 있는 주사로 기본 주사로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합니다. 무릎 건강 예방의 왕도는 근력 강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수평보다 높이 들어 5초에서 10초 버티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강도 조절 가능. 실내 자전거 하루 20분씩 꾸준히 타면 하체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 무릎만을 위한 걷기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걷기는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제, 맹신은 금물. 연골 영양제 등 건강보조제는 영양제일 뿐입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가지 정도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릎 통증은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어깨 관절은 안 쓸 수 있지만 무릎은 계속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전문의는 무릎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당부합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미리미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가락이든 무릎이든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우리가 아끼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배운 초간단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한 관절로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